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 램 오버클럭을 할 건데요. 어, 일단 지금 이 오버클럭 영상을 처음부터 그냥 보여드리려고 아무것도 지금 세팅을 안 해봤어요. 바로 그냥 영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갈게요. 몇 시간짜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예전에 긴 경우는 막 한 7, 8시간도 찍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제 영상이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리게 되면 엄청 길어집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램은 두 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어, 요거 보면 나오거든요. 클레버 흑금치 5600짜리 A다입니다. A다이 램을 장착을 했고요. 두 개 장착을 했어요. 두 개. 램은 2번, 4번이 우선입니다. 2번, 4번 두 개 꽂으시고 만약에 4개 쓰시는 경우는 다 꽂으시고 1, 3번에 꽂으시면은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4번에 먼저 꽂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5600짜리를 꽂았지만 젠 타이밍에서 5200으로 나와. 왜냐면 이게 메인보드랑 CPU 자체가 5200을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5200 스펙이 적용이 된 거예요. 5200의 타이밍은 뭐 지 맘대로 잡아놨네요. 아마 요거 쓴 거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5600 스펙이 5200 스펙이 없네요. 여기에. 아무튼 무슨 원리로 얘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볼게요. 어쨌든 해볼 겁니다. 보시면 MCLK랑 FCLK랑 UCLK FCLK 왜 이렇게 낮지? 레이턴시 한번 돌려볼게요. 레이턴시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좀 끄고 돌릴게요.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으면은 편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화를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뭐 클리너는 아무거나 하나 설치해 쓰시면 됩니다. 저는 두 종류 깔아놨는데 그 중에 그냥 좀 더 마우스가 손이 가는 걸로 깔았어요. 이런 유틸들 혹시 예전에 받아 놓으신 분들은 최신 CPU를 지원 안 할 수 있으니 최신 버전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 얘는 유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최신 버전 아니라 그냥 이걸 쓰고 있는 건데요. 젠 타이밍은 최신 버전 안 깔면은 3D 모델의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딱 레이턴시까지만 볼게요. 캐시 속도는 지금 뭐 딱히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젠프 출시 초기에 테스트했던 것보다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네. 그때는 엄청 낮았는데 리드라이트 카피 자체가. 보드는 어로스 익스트림 보드긴 한데요. 더 낮은 보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좀 급 높은 보드를 사용한 이유는 AOC라는 기능을 테스트 해보려고 얘를 장착했는데 V캐시 모델에서 AOC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 깔았고요. 일단 나머지는 뭐 일단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자, 순정인데 5200에 CL46 46 43 43 84에 리드값 62077 67190 57310 레이턴시 87.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일단 저장을 계속 해갈게요. 바탕화면에 요거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 버그예요.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예. 젠 타이밍으로 보면 됩니다. 젠 타이밍. 보통 그리고 오버클럭 할 때
인텔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들이 나중에 이제 클럭을 올릴 때 부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AMD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 한번 클럭을 좀 더 올려 볼게요. 그리고 지금 FCLK가 생각보다 낮은데 그것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오버클럭 하기 전에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다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지만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부팅되면 그거 한번 설명해야겠네. 자, 일단은 잠깐만, 순정 상태인가 지금? 일단 순정 상태 다시 한 번만 더 불러와 보고, 지금 보시면은 옵션에 DDR5 오토 부스트라는 기능인데 이건 거의 안 쓸 거예요. 건드리지 마시고, 이거를 만약에 디세이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최근 바이오스에서는 디세이블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인텔 때는 그랬어요. AMD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오토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이거는 제가 이 메모리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유저 프로필을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뜨는 거고, 안 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요게 이제 클럭 설정을 하는 부분, 이게 인피니티 패브릭 FCLK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UCLK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대1, 1대2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오토 상태에서 이게 돌아갈 만하면 1대1로 돌고요. 클럭을 높일 때 만약에 돌아갈 만하지 않다 그러면 1대2로 떨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일단 1대1로 설정을 할게요, 얘는. 그 다음에 타이밍 설정은 여기서 하면 되고, SPD 인포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이렇게 두 개 장착돼 있다. 제가 보면 유저 프로필을 두 개를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유저 프로필을 이거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지금 등록돼 있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텔에서 테스트한 값이라서 인텔에서 쓰던 램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값은 DDR VDD 볼티지, 이게 램 전압인 것 같고요. 이게 램 VDDQ 전압, 램의 VPP 전압.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아마 CPU VDD MISC, VDDP 전압, VDDG 볼티지 컨트롤, 여기 VDD 전압 컨트롤 하는 부분이고, 아마 요거까지 건드릴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는 오버클럭이 바이오스 지원이 잘 안 돼서 요거까지 제가 수동으로 다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쓸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요 전압은 이제 거의 안 쓸 거예요. 오버클럭 할 때 여기는 거의 안 건드릴 거고, 딱 여기까지 만약에 쓰겠다면 여기까지인데 아마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거는 바이오스에서 다 자동으로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나는 5600을 생각하고 5600 램을 꼽았는데 왜 5200으로 돌죠? 5600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이거 순정 상태로 두고 해. FCLK 좀 높일게요. FCLK 지금 1777?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낮아서 어디까지 부팅되나 볼게요. 보통 2000은 부팅이 될 거고요. 2100도 될 것 같고요. 2200은 제가 옛날에 테스트할 때 안 됐어요. 근데 일단 바이오스 개선이 됐는지. 그래서 2000, 예전에 램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2000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 이거 먼저 할게. 56배수 넣고, 나는 56배수로 쓰고 싶어. 56배수를 넣고, 타이밍을 자동으로 될까요? 램 전압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충분해서. 그냥 클럭만 5600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따라하기 편하시게 디폴트 불러오고, 클럭만 56 세이브. 이거 제 생각에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램 오버클럭을 좀 아시는 분이 보시면은 뭐 좀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A to Z를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 부팅 되고요. 오버클럭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드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배터리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배터리 빼는 거 빡세요. 배터리 빼지 마시고 다른 방법 다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젠타임을 한번 열어보면, 제 생각대로 됐네. 5600 클럭이 세팅이 됐고요. 타이밍이 464646. 이게 기본 타이밍이죠. 이 메모리 기본 타이밍. 나머지 값은 그냥 자동으로 잡은 거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UCLK가 지금 2대1로 적용이 됐네요. UCLK를 1대1로 바꿀게요. 잠깐만요. 인텔보다 젠4 라파엘이 부팅이 더 느려요. 그래서 조금 늦다 싶으면, 인텔에서 늦다 싶으면 이제 Q코드가 아마 Q코드 LED가 없는 경우에 부팅이 좀 늦다 싶으면 실패 났구나 하고 그냥 시모스 클리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AMD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몇 번 해보면 감이 와요. 이 정도면 실패고 이 정도면 성공이다. 자, 1대1을 그냥 수동 세팅을 할게요. 1대1. 이거 될 겁니다. 될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스 누르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이 몇 시간짜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서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일단 지금 영상 초기에는 이제 간단한 거부터 할 거예요. 클럭 넣고 1차 잡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제 생각에 보통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램 오버클럭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단순하게 XMP 정도만 넣고 쓰는 걸로 만족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5200으로 떠서 왜 5600 꽂았는데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엄청 긴 영상을. 자, 1대1로 됐죠. FCLK 자동으로 20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램 오버클럭을 적용을 하니까 FCLK가 자동으로 2000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압값은 메모리 전압 여기 1.1, 1.1V 밖에 안 썼어요. 1.1, 1.8, 1.1. 자, 메모리 지금 타이밍이 요거죠, 요거. 요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요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을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테스트 툴을 아무것도 안 돌려도 아마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이거 타이밍 굉장히 넉넉해요. 램 수율 대비해서. A다이 기준입니다. A다이, M다이, 뭐 삼성 램 이런 거 말고 램마다 다 달라요. 지금 하이닉스 M다이 쓰시는 분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삼성 램 쓰시는 분도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옛날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예전 바이오스긴 한데 그거도 충분히 정보가 레퍼런스가 될 테니까, 하이닉스 M다이랑 삼성램은 그 영상 보셔도 되고, A다이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5600 정도 그냥 5600이 안 돼서 제 영상 찾아보시는 분은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냥 5600 넣고 이거 1대1만 맞추고 부팅 했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마 에러도 안 날 거예요. 제 생각에 에러도 안 날 거고요. 속도는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 초기화하고 요 클럭 표시 잘못되는 건 버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 툴의 버전이 지금 좀 낮아서 그래요. 일단 레이턴시 값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니면 영상을 잘게 쪼개서 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영상을 잘게 쪼개서 가야겠다. 어차피 제가 방대한 양을 한 번에 다루면 보시는 분들이 어느 지점을 읽어야 정보가 적절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영상을 엄청 잘게 쪼갤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쪼갤게요. 그래서 이거는 5600 클럭 쓰는 방법하고 시무스 클리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1부는 그렇게 할게요. 에이다64 이거 무료 버전 쓰셔도 돼요. 뭐 값이 다 안 나오긴 하거든요. 무료 버전 쓰시면. 레이턴시만 보세요. 레이턴시 뭐 읽기 쓰기 카피 뭐 어쩌겠어. 물론 읽기 쓰기 카피 복사값이 중요한 게임도 있는데 대부분 게임들은 레이턴시가 더 중요합니다. 레이턴시 위주로 보세요. 자, 요게 67424 73054 62457 79.9 나노세컨드 나왔고요. 저장하고 이거 중간에 끄는 방법은 X를 엄청 누르면 됩니다. 그럼 꺼져요. 이거 누르면 안 꺼지고 요걸 눌러야 꺼져요. 근데 이것도 계속 눌러야 돼요. 네. 이거 저장 안 하고 끄고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제 메인보드로 할게요. 메인보드 이름으로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서포트 들어가면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한글 다 있으니까 한글로 쭉 내려요. 검색으로 할까? 이렇게 시모스라고 누르면 여기 보이세요? 이 시모스 클리어라고 요거 있는 거? 좀 더 자세히 나온 페이지를 찾아볼게요. 요런 항목이 웬만한 보드에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CLRCMOS 다른 메인보드도 있을 거예요. 기가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보드에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배터리 빼지 마시고 요거 찾으세요. 요거. 그래 보면 요렇게 핀이 2개짜리가 여기 있거든요. 2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초기화 시키면은 여기 어떻게 초기화 시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텔하고 AMD 조금 다른데 인텔은 그냥 저거 갖다 대는 순간
인텔은 시모스 클리어 버튼, 뭐 앞뒤 순서가 다르게 적었지만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시모스 클리어 버튼에 어 드라이버 가져다 대는 순간 픽 하고 꺼짐. 라파엘. 인텔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13세대 특정하는 게 낫지. 뭐 아래 버전 테스트 할 거 아니니까 라파엘이라고 할게요. 젠4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시모스 클리어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컴퓨터를 끄세요. 그 다음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에 여기 나온 대로 드라이버를 두 개 핀 맞춰가지고 핀 맞춰서 몇 초간 누르래. 요렇게. 이거 순서를 만약에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컴을 안 꺼. 컴이 안 꺼져요. 컴 안 끈 상태에서 시모스 클리어에 버튼 가져다 대도 인텔과 다르게 컴 안 꺼져요. 잘 갖다 대셨으면 다음에 재부팅할 때 시모스 클리어가 됩니다. 잘 갖다 대셨으면. 근데 물론 메인보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일단 제가 다른 메인보드 젠4는 많이 안 써봐서 기가바이트 기준이고요. 근데 기가바이트는 권장은 파워도 꺼야 돼요. 파워를 컴 앤 파워까지 끄고, 그러고 나서 PSU라고 할게요. PSU라고 하면 파워가 해외에서는 PSU라고 하거든요.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파워라고 하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도 전원 자체를 파워라고 얘기하니까 PSU라고 할게요. 컴 전원하고 PSU를 둘 다 끄세요. 그러고 나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자. 이게 사실 권장입니다. PSU까지 끄는 거. 근데 해봤는데 PSU를 안 꺼도 되긴 해요. 근데 권장 사항이라고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불평하면 안 되는. 예. 예, 그래서 권장은 PSU까지 꺼야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 할 때. 그래서 배터리 안 빼도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안 빼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 가장 쉽게 하는 법은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으면 그걸 누르는 겁니다. 여기 제 보드 같은 경우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어요. 그냥 얘 띵 누르면 돼요. 근데 시모스 클리어 없는 버튼, 그 보드가 많아요. 왜 많냐면은 젠4가 비싸요. 지금 보드가 처음부터 비싸게 나왔잖아요.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갔지만, 그러다 보니 이 메인보드가 AMD 쪽 보드가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 이런 파츠 부품들 단가가 비쌌대요. 게다가 메인보드도 처음에 이제 PCI 5.0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인보드도 다 두껍게 만들었어요. 두껍게 만들고, 아무튼 좋은 게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비싸고 좋은 게. 그래서 메인보드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죠, 처음에. 근데 안 팔려. 보드 비싸다고 욕만 엄청 먹고.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AMD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왜냐면 이거 오래 쓸 거니까. 아무튼 PCI 5.0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보드들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근데 비싸서 안 팔렸죠. 네, 비싸서 안 팔렸는데,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어마한 걸 뺀 겁니다. 시모스 클리어 버튼 빼고, 뭐 부품 뭐 되게 막 불필요하다 생각한 거 빠지고. 예를 들어 이 Q 코드라 그러죠. 여기 에러 코드 나오는 거. 에러 코드 나오는 보드가 많이 없어요. 상급 보드도 없는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제 말대로일 거예요. 이거조차 없는 보드가 엄청 많습니다. 이
이 젠포 보드에는 뭔가 잡다하게 돈 나갈 만한 걸 다 빼놨어요. 사람들 많이 안 쓸 만한 거.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없으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 이 버튼이 없어. 버튼이 없는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사진 크게 나온 게 있었는데. 야, 요걸 볼게요. 확대. 요거 F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 F 패널? 더 확대할까? 스크린샷, 그림판. 자, 이 F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통 이제 스위치를 꽂게 돼요. 케이스에 있는 스위치.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게 줄 딱 꺼서. 요 두 번째 라인이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는 뭐냐? 버튼 달린 거. 그리고 요 첫 번째 라인은 LED예요. 첫 번째 라인은 LED, 두 번째 라인은 스위치. 그리고 요 위에는 여기 위에는 파워. 그 다음에 요 아래 얘는 리셋입니다. 리셋. 제가 마우스로 쓰는 거라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것만 외우면은 뭐 매뉴얼 안 보고 그냥 꽂아도 돼요. 케이스에 보면은 스위치가 뭐 딱 보면 써 있어요.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파워 플러스 마이너스, LED죠. LED. 하드웨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순서 맞춰야 되나? 저는 맞춰본 적이 없어서. 근데 대충 꽂아요. 저는 요새 요것도 안 꽂아요. 파워 깜빡이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메인보드에 그 전원 다 뜨기 때문에 저는 오픈 케이스라서. 아무튼 파워가 위에, 리셋이 아래. 두 번째 칸입니다. 두 개씩 해서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이렇게 꽂으면 된다.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렸냐면, 자, 이 리셋 스위치 꼽는 거 있잖아요. 리셋 스위치를 빼다가 여기다 꽂으세요. 이 두 개짜리를. 얘를 빼다가 여기다 꽂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가 돼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가 됩니다. 그럼 리셋은 어떻게 해요? 그냥 파워 껐다 키세요. 파워 껐다 키세요. 어차피 파워 껐다 켜야 됩니다. 이 오버클럭이 뭔가 실패가 났다면 리셋 쓸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젠4 같은 경우는. 인텔 같은 경우는 리셋 쓸 일이 많이 있긴 했는데, 아니면 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버튼 하나 더 있죠. 이거 리셋 스위치입니다. 리셋 스위치. 이거는 그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히 드릴까? 아무튼 이따가 그러면 제가 재부팅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튼 이 리셋 스위치 요 두 개짜리 여기다 꼽는 거를 떼서 여기다 꽂으면은 리셋 버튼을 시모스 클리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세요. 오버클럭 할 때는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오버클럭이 끝나면은 얘를 빼서 다시 여기다 옮기면 됩니다. 오버클럭이 끝나면은. 그래서 이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바이오스가 뻥날 수도 있으니 뭐 바이오스 뭐라 그러죠? Q 플러시 하는 USB 뭐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 두면 좋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저처럼 하드코어하게 하는 사람들만. 저 같은 경우는 Q 플래시용 USB랑 그 다음에 윈도우 재설치용 USB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뻥 나면 걔 꽂아가지고 바로 다시 재설치해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방법,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 영상은 일단은 5600 클럭을 원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올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이제 더 높은 클럭을 시도는 다음 영상으로 할게요. 5600. 요거 말고 요걸로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5600 제가 뭐 세팅했죠? 클럭하고 이거 1대1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와요. 내가 5600 램을 꽂았는데 5200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렇게만 세팅하셔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안정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영상 여기서 일단 1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이오스 일단 진입을 할게요.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들어가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요거 있죠? RST 언더바 SW 멀티키라는 걸 하나씩 넣어놨어. 멀티키. 요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t this button to hardware reset. 하드웨어 리셋 여기 있잖아요. 하드웨어 리셋. 그러니까 리셋 버튼 이걸로 써도 돼요. 이거 없는 보드도 있긴 할 건데 기가바이트는 웬만하면 있을 거고 이거 비슷한 기능을 웬만한 제조사들 다 도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명칭이 틀려요. 기가바이트는 멀티키고 뭐 에이수스나 뭐 이런 데도 다 비슷한 기능의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에즈락도 있는 걸로 봤고 MSI도 있던가. 이거는 이제 뭐 스위칭 LED 온오프 때 쓰겠다. 혹은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이오스 셋업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껐다 켜지면서 이 버튼은 세이프 모드로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뭐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잘 안 해봐서.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로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아까 리셋 스위치를 시모스 클리어에 꽂아서 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그 2핀 스위치를 하나 샀어요. 되게 저렴합니다. 한 500원 해요. 배송비가 더 나옵니다. 그걸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실 쿠팡에서 6개 세트짜리 샀어요. 배송료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거 컴퓨터 2대에 한 대씩 꽂아놓고 쓰거든요. 그러면은 리셋도 할 수 있고 파워도 할 수 있고 시무스 클리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장만해 두면 두고두고 써요. 거의 하나만 사두면 고장날 때까지 쓰겠지. 그 컴퓨터의 이 2핀 규격은 항상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버클럭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시무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이제 5600 클럭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BCLK가 왜 이렇게 높지? 실제로도 이런가 모르겠네요. BCLK가 100.78 이러니까 프리퀀시가 지금 5600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56 곱하기 100.83 뭐 이렇게 계산돼서 계속 변동하죠. 이건 AMD 특성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건. 여기까지 1부 마무리 하고요. 2부 영상은 2부 영상 XMP 따라잡기를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램 오버클럭은 한 3부쯤 진행되지 않을까? 뭐 또 뭐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중간에 또 끊어서 3부 4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기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것만 지금 30분은 소비했네.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 일단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